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은 공식적으로 이제 겨울학기 마지막 수업일이에요. 그래서 쌤이 가능한 좀 빨리 많은 걸 끝내려고 하는데 쌤의 빅픽처를 얘기를 할게. 개인적인 빅픽처.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되면 다 이 시간표대로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시간대로 오는 거야? 내신 시간표대로 오는 거예요. 선생님 주말 중에 시간표를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놓을 테니까 헷갈리지 말고 다음 주부터 시간표 바뀌어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주 첫 수업 날에는 본인이 배정받은 학교의 내신을 분석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을 때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쌤들이 좀 정리를 해줄 거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혹시 그때 자, 혹시 그때 주변에 나랑 같은 학교 친구인데 조금 한 건을 고민하고 있어. 그랬을 때는 그날 같이 데리고 와서 수업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다음 주 첫날은 그런 식으로 수업을 운영한 후에 우리가 오늘 해보면 에센셜을 유닛 8까지는 끝내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총 10단원까지 있는 교재라 뒤에 2개가 남아. 근데 이거는 좀 짜잘해. 더 짜잘해서 다음 주 주말 수업 때,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거나 금요일이 되거나 토요일이 될 거예요. 그때 나머지 걸 끝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주 수업 오실 때마다 이 에센셜 교재를 꼭꼭 갖고 오셔야 돼요. 알겠지? 다음 주 준비물은 뭐다? 에센셜 교재다. 알겠죠? 이거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참고해주면 될 것 같고요. 쌤이 우리만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음 주 토요일에 뭐 할지 기억해요?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백지 테스트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백지 테스트가 문법 첫 주부터 마지막 주 거까지 전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연이는 불안해지지. 쌤아,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뭐 이런 거. 우리 선아도 쌤, 저는 중간에 합류됐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강의는 모두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신해야 되니까 조금 힘들어도 그 부분까지 다 하는 걸로 일단 범위는 포함을 할게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우리 아가들이 털리지 않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쌤이 적은 걸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본인 거 필기 보고 외우면 또 안 쓴 친구들도 있고 또 조금 놓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필기 샘플을 좀 보내줄까 해. 그럼 여러분들이 걔를 보고 달달달 외워오면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좀 편하겠지.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까지만 조금 힘들겠지만 외워줘. 그러면 내신 들어갈 때 훨씬 더 편할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하자. 쌤도 안 까먹게 적어놔야지, 우리 애기들 거. 문법 필기 샘플 보일 거. 알겠어.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124쪽 잠깐만 피겠습니다. 자, 배워보면 위에 제목이 나와 있어요.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테스팅 포인트 24번이죠. 자, 제목이 있습니다. 둘, 셋. 수를 일치시켜라. 네, 오늘 거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나갈게요. 자, TP로 줄여서 쓸 거고요. 24번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스팅 포인트 24번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적을게요. 부분 표현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는 테마는 얘들아 수일치야. 따라해봐. 뭐라고? 수일치. 그럼 얘들아 수일치는 동사에 s를 붙이냐 마냐 이 문제란 말이야. 그럼 동사에 s를 붙일 거냐 말 거냐는 얘 누구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주어를 찾아줘야 돼.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분 표현의 수일치라는 테마를 추가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점 한 번만 가봅니다. 그대로 써주는데요. 자, 영어에서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부분 표현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런 부분 표현이 나오면 뒤에 분명히 전치사 오브가 붙거든. 그럼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줘야 맞아? 명사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부분 표현은 뒤에 반드시 명사가 따라 붙게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자, 이랬을 때 여기까지가 주어고 그럼 뒤에 뭐가 붙겠어? 동사가 붙을 거 아니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디에다가 수일치합니까? 이걸 묻는 거거든. 자, 그럼 아주 간단해. 자, 부분 표현이 나오면 따라하세요. 나오면 오브 뒤에 수일치. 한 번 더. 자, 부분 표현이 나오면 뭐 뒤에 수일치? 오브 뒤에 수일치 이거야. 그래서 오브 뒤에 나오는 명사에다가 동사를 수일치 해주면 돼요. 엄청 쉽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할 수 있으려면 영어에서 부분 표현은 어떤 게 있나라는 건 좀 기억을 하고 가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이란 단어 뭐라고 쓰지? 일부. some 있지 않아요? 그럼 얘는 전체야 부분이야? 부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some 혹은 most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 또 all이라는 단어도 부분 표현으로 분류하기는 해요. 그러면 some, most, all 이런 단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쓸 수 있는 건 the rest라는 표현도 가능해. 자, rest는 뜻이 뭐지? 나머지, 맞아요. 그래서 the rest가 나머지 것. 그럼 얘도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또 쓸 수 있는 건 뭐 있냐면 the majority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majority라는 단어는 대부분이란 뜻이기 때문에 뭐뭐의 대부분 이것도 부분 표현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 말고 또 뭐도 들어갈 수 있냐면 분수 표현도 들어갈 수 있어요. a third 하면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분수도 들어갈 수 있고 비율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도 부분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 나오면 고민 없이 뭐에다가 수일치? of 뒤에 명사에다가 수일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오늘 요거 하나 다뤘고요. 그리고 밑에다 또 한 번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수일치 나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알 겁니다. 자, one, of, the라고 쓸 거예요. 본 적 있을걸? 자, one of the 나오면 뒤에 명사 플러스 동사. 자, 이게 공식이죠. 자, 이렇게가 공식이야. 그러면 one of the 뒤에는 우리 무슨 명사 나오는 걸로 배웠지? 복수명사, 그치? 하지만 얘가 주어라고 했을 때는 복수명사가 주어야 하나가 주어야. 하나. 얘가 진짜 주어기 때문에 수일치는 여기다 시키기로 했죠? 그래서 뒤에 무슨 동사 나와야 돼요? 단수 동사 나온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출결 찍고 얼른 들어오게. 출결 찍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마지막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딱딱딱 떨어져서 앉으세요. 자, 문법책 꺼내고 노트 꺼내서 바로 필기 쫓아와야 돼. 자, 그다음 다시. 자, one of the 잡았고요. 하나만 더 갑니다. 점 하나 더. 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기억을 하자. 자, 요거 한 번만 가볼게요. the number of.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다. 그치? a number of. 그 다음 the number of. 요것도 있어요. 자, 근데 a number of가 나오든 the number of가 나오든 뒤에는 어떤 명사가 붙습니다. 어떤 명사가 붙습니다. 플러스. 또 이런 표현이 주어 자리에 나오면 놓친 거 쓰지 말고 얘만 써. 요거부터 써. 또 이런 표현 나오면 뒤에는 어떤 동사, 또 어떤 동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외워 가보자. a number가 나오든 the number가 나오든 뒤에 붙는 명사는 둘 다 무슨 명사 나와요? 복수 명사 나와요. 자, 둘 다 무슨 명사 나와요? 복수 명사 나와요. 얘네 똑같아요. 자, 이제 하나만 더. a number of는 우리한테 익숙한 걸로 바꾸면 뭐랑 똑같냐면 얘들아, many라는 단어랑 똑같아. many. 아까 many의 뜻이 뭐예요? 많은. 그럼 얘는 주어 역할을 할 거야? 뒤에 거 꾸밀 거야? 많은 복수명사 뒤에 걸 꾸밀 거야. 그럼 진짜 주어는 누가 되는 거야? 복수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라 동사는 얘한테 수일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동사는 무슨 동사 써줘야 돼? 복수동사 써줘야 돼. 이해되죠? 그치? 자, 근데 반대로 더 넘버 오브가 되면 얘는 해석이 이렇게 된다. 뭐뭐의 수 이렇게 해석이 돼. 쌤 잠깐만. 그럼 우리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복수 명사의 뭐가 돼? 수. 그럼 진짜 주어는 누가 돼?
수. 얘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복수명사의 수라고 했을 때 그게 몇 개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몇 개인지 모르면 우리 영어는 무슨 취급하기로 약속했죠? 단수 취급. 그렇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 지금 124쪽에 위에 예제를 한 번만 보겠어요? 124쪽 위에 회색깔의 예제 한번 보세요. 자, 예제 보시면 밑줄이 어디에 쳐 있나 보자. 밑줄 어디 쳐 있어? 월. 그럼 월 바로 앞에만 봐봐. 자, 바로 앞에 보니까 더 레스트라는 무슨 표현 딱 들어가 있어? 부분 표현. 자, 부분 표현은 뭐 뒤에 수일치야 그랬어? 오브 뒤에 수일치. 그럼 진짜 주어는 누구예요? The show. 그러니까 워가 맞아요. was로 고쳐야 돼요. was로 고쳐야 돼요. 이런 문제야. 얘들아, 쉬워? 어려워? 쉬워. 진짜 쉬워. 어법 끝은 뒷부분은 쉬워요. 앞에가 힘들었을 뿐이야. 이해되는 거죠? 좋아.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 우선. 125쪽까지 봤고요. 126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혹시나 빠르면 말씀하시면서 자, 126쪽에 테스팅 포인트는 25번이라고 써있네요. 테스팅 포인트 25번에서는요. 이렇게 제목을 달게요. each, every, was 얘네들까지 가봅시다. 자, 쌤 따라서 포맷을 맞춰주세요. 자, each 플러스 자, 그 다음 each of 뒤에 뭐 이렇게 빈칸 채워갈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또 every 뒤에 뭐 나올 거고요. 또 보스 나오면 얘는 of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어찌됐든 뒤에 플러스 뭐 이렇게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한 것들 볼 테니까 아예 외워버리자고요. 됐고, 하나만 더 들어갈게.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 블랭크 채워가자. 됐지요? 자, 그럼 얘들아 봅시다. 자, 이치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각각. 그럼 이거는 이만큼 있다는 얘기가 하나하나 이런 느낌이냐, 이치는. 하나하나야. 그래서 이치만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무슨 명사 들어가? 단수 명사가 들어가야 돼. 아가들, 명사에 s가 붙으면 걔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 s가 없어야 단수죠. 동사는 어때요? 동사는 s가 있어야 단수, s가 없으면 복수. 오케이, 굿자. 자, 이치는 뒤에 단수 명사 붙습니다. 그런데요, 이치 뒤에 뭐가 있으면요, of가 들어가 버리면 이치 of 뒤에는 단수 명사도 올 수 있고요. 단수란다. 복수 명사도 올 수 있어. 이해되죠? 이렇게 외우세요, 계속. 하나 더. every도 모든 것인데요. 여기다 모든 것은 개수는 알아 몰라? 모르거든. 그래서 얘도 뒤에 뭐만 와야 돼? 단수 명사만 와줘야 돼. 자, 그럼 더 중요한 거. 쌤, 얘네들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 each of, every 뭐가 됐든 얘네들은 일단 뒤에는 단수 동사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쉽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밑에 걸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들 보스는 뜻이 뭡니까? 하나예요? 양쪽이에요? 그럼 최소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얘는 무슨 명사가 나오겠네? 복수 명사가 뒤에 붙겠구나. 쉽네. 그리고 요거 어떻게 이해할까? 더라는 관사 뒤에 뭐가 붙으면? 형용사가 붙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건 어떻게 번역할까요? 더, 리치야. 그럼 이거 뭐라고 번역할래? 부자. 그럼 부자예요?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럼 the poor 하면 뭐한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거거든?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면 얘는 뭐랑 똑같냐면 복수로 복수 보통 명사다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가 어려우면 우리 아가들은 그냥 더 플러스 형용사 나오면 해석 이렇게 하더라.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그럼 쌤 이렇게 되겠네요. 보스는 뒤에 복수명사 나오니까 당연한 거고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사람들로 끝나는 거니까요. 얘네들은 뒤에 무슨 동사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복수동사 가져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도 예제만 한번 보자. 자, 예제에 밑줄 쳐진 단어는 뭐에 밑줄 쳐져 있어? 대답. 월에 밑줄 쳐져 있어요. 그쵸? 그럼 월 앞에 보면 보이 앤드 걸만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에브리가 있는 거야. 그럼 에브리 있으니까 무조건 무슨 취급이야? 단수 취급. 그럼 워가 아니라 뭐로 고쳐? 워즈로 고쳐. 굿잡! 자, 그리고 페이지 하나 더 넘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128쪽입니다. 자, 128쪽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테스팅 포인트 26까지 가봅니다. 가보자. 자, 테스팅 포인트 26은요. 이렇게 갈게요. 구, 그리고 절, 화살표, 단수 취급. 이렇게. 자, 그럼 또 같이 한번 적어볼게. 선생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앞에 주어가 나왔을 때 뒤에 동사가 나오고요. 이 주어는 동사에다가 무슨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수일치해야 된다. 우리 지금 이 포맷을 계속 보는 거야. 혹시 빨라? 안 빠르지? 응. 자, 이렇게 수일치해야 돼. 근데 이 주어 자리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명사가 일단 들어가긴 하는데 명사 구도 들어갈 수 있어. 구는 단어가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 단어가 있는 걸 구라고 하잖아. 명사 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명사 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얘들아, 명사 구가 됐든 명사 절이 됐든 얘네는 한 개, 두 개라고 말할 수가 있나? 없죠. 이렇게 주어 자리에 명사구나 명사절이 온다면 이때는 무조건 무슨 취급하자 이 말이야? 단수 취급하자 이 말이야.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밑에다가 방가로 1번이라고 쓸게요. 자, 명사구나 명사절 나오면 단수 취급하자. 그럼 쌤, 명사구로 나올 수 있는 주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 이해해 놓으면 편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 싹싹 끄집어내야 돼. 자, 이거 이해되나 봐. 자,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투부정사도 문장에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 또 들어가 볼게. 동사 원형에다 ing를 쓸 거예요. 그거 뭐라고 부르죠? 동명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동명사 주어도 주어 역할 할 수가 있네요. 그럼 얘도 무슨 역할 하는 거야? 단수 취급하는 거겠네. 맞지? 그래서 대표적인 명사구는 투부정사 주어, 동명사 주어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명사구 주어가 이런 게 있다면 명사절 주어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이거 기억나나? 여러분들 접속사 파트 배울 때요. 접속사는 명사절 접속사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형용사절 접속사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부사절 접속사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용어 다 들어봤던 거잖아. 그럼 그 중에서 얘는 무슨 절 봐야 돼? 명사절 봐야 돼. 그럼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명사절 접속사는 어떤 게 있었지? that. 가장 많이 배웠던 게 that이지. 아, 그럼 명사절 주어니까 주어 자리에 that절이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네? 그럼 얘는 단수 취급하는 거네? 또 다 불러봐. 뭐 또 기억나요? 기억나는 거. 명사절. if? 그럼 if만 하지 말고 얘도 할까? 누구랑 누구랑 똑같다 그랬지? whether, 괄호 열고, if. 얘도 가능했었지? 절. 그리고 쌤이 또 빨리 불러볼게. 우리 이거 어떻게 배웠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뭐라고 배웠지? 의문사라고 배웠죠? 맞아요. 그래서 의문사가 이끄는 절. 이것도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관계대명사인데 what이 이끄는 문장도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지?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와시 이끄는 절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고민할 거 없이 무슨 취급하면 된다? 단수 취급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말에 그래도 조금 쉬고 싶어 할 것 같아. 학교 개학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과제를 좀 줄이려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동안 다시 교재해 보세요. 125쪽 다시 핍니다. 네. 우리 삼총사는 혈당 스파이크 오면 뺨 때리러 갈 거예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125쪽에 1, 2, 3, 4, 5, 6 체크. 지금 풀 거예요. 자,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서 127쪽에 1, 2, 3, 4, 5. 그 다음 129쪽에 1, 2, 3, 4, 5, 6, 7까지입니다. 자, 요렇게만 먼저 풀고 같이 채점하고 틀린 거 잡을 거거든요. 제한 시간은 10분만 드리겠습니다. 10분 시작. 최대한 빨리 풀어봐요. 자세 바로 다시 일어나. 엎드리지 말고. 선생님도 엎드려 수업 안 하니까. 자, 채점할게요. 125쪽부터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가보자. 문 잠깐만 열어놓을게요. 자, 1번부터 1번은 월. 2번은 was. 채점해요. 3번에 were. 그 다음 were. A, B 있죠? 자, 4번은 틀렸고 is로 고쳐야 돼요. 다음 5번은 have가 맞습니다. 다음 6번은 comes가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넘기지 말고요. 질문할 거 다 말씀하세요. 질문 보고 넘어갈게요. 몇 번 볼까? 4번 또 3번 또 2번 또 6번 또 모르는 거 다 질문해도 돼. 과제 줄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는 없어요? 괜찮아? 없어? 자, 그러면 2번부터 가봐. 친구들 틀린 것도 같이 봐줘. 조금 빨리 갈 테니까 이해되나 봐. 자, was냐 원냐니까 출제 의도는 수일치 문제야. 그래서 앞에 주어 찾을 거야. 그쵸? 근데 주어 보니까 바로 앞에 most of라는 무슨 표현이 보여? 부분 표현이 보여. 그럼 부분 표현은 뭐 뒤에 수일치지? of 뒤에 수일치니까 더 manufacturing process. 얘가 문장에 뭐예요? 주어. 그럼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was가 정답. 되죠? 3번 문제도 봐봐요. 쌤 was냐 was냐 봐야 되니까 앞에 주어 찾을 건데요. 주어 자리가 a large portion이라고 나와요. portion은 부분입니다. 그럼 얘도 무슨 표현이야? 부분 표현이네. 그럼 of 뒤에 수일치해야 되니까 주어는 누구로 봐야 돼? 대열? patient에 뭐 붙어 있어? s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답이에요? were가 답이에요. 이어서 계속 갈게요. 자, were 뒤에 people이라는 주격 보어가 붙은 거예요. 근데 people을 꾸며주는 who가 나오니까 who 앞에서 괄호 엽시다. 자, 그리고 who 뒤에 보니까 did not have가 바로 나와요. 그럼 이때 who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돼? 주격 관계대명사. 그럼 did not have에다가 밑줄. 얘가 동사 몇 번? 1번. 뒤에 but에다가 등위 접속사 세모. 그럼 이거 무슨 구조야? 병렬 구조. 그럼 누구랑 병렬인데? did not have랑 병렬 아니야? 그럼 주어는 누구야? people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was 써야 돼? were를 써야 돼? were에다가 밑줄 치고 동사 2번. who 앞에서 열었던 괄호는 문장 끝. help 뒤에서 괄호 닫고. 이해되면 끄덕. 속도 안 빠르죠?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문장도 봅니다. 쌤 4번 문장은 밑줄 친 are를 묶고 있으니까요. 바로 앞에 주어 살펴볼 건데요. 주어가 앞에 one부터 출발하는 게 주어예요. 자, 이거 뭐야? one, of, 더. 그럼 뒤에 복수명사이지만 진짜 주어는 누구였어? one. 나 단수 써야 돼? 복수 써야 돼? 단수로 is가 맞는 거지. 이해돼요? 또 갑니다. 자, 6번 넘어가 볼게요. 쌤 6번은 밑줄 친 comes인데요. 바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앞에 보니까 대표적인 부분 표현 뭐 나와요? some of 나옵니다. 그럼 진짜 주어는 of 뒤에 있으니까요. 누가 진짜 주어야? 더 best evidence. evidence에는 뭐 있어요? s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 단수니까 com에 맞죠.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과제 줄이려고 하는 거야. 자, 넘어가서 1번은 보스. 2번은 보스. 127쪽이에요. 자, 다시 한번 1번의 보스, 2번의 보스,
못 풀었으면 답 적어도 돼. 3번에 require. 4번은 A는 has고요. B는 is입니다. 자, 5번이요. A는 is고요. B는 define에 s 붙은 거예요. 자, 오케이. 질문 한 번만 해보자. 5번, 2번, 3번, 끝. 4번, 끝. 됐어? 자, 그럼 2번부터 봐봐. 일단 2번은 보니까 보스냐, 이치냐를 묻고 있는데 우선 뒤에 동사 볼래요? 뒤에 동사가 뭘 썼어? 복수 동사 아잖아. 아, 그럼 이거 복수잖아. 그럼 앞에 뭐밖에 안 돼? 보스밖에 안 되지. 이게 복수니까 보스밖에 안 되지. 그치? 그렇게 보면 되죠. 자, 3번도 들어가 보세요. 쌤, 3번은 require가 답이니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앞에 보니까 보스 나와요. 짝꿍. 동글. 자, 보스의 짝꿍은 뒤에 누굽니까? and예요. 그럼 보스 A and B니까 주어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죠. 그러니 복수 동사인 require가 정답이죠. 4번도 내려갑니다. 쌤, 4번에 has 쓸까 have 쓸까 A부터 볼 건데요. 앞에 주어를 보니까 every 붙었어요. 그럼 무조건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러니 has 정답. B도 넘어갈게요. 쌤, B는 앞에 there이 나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떠올려야 돼. there 나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디 있는 거야? 뒤에 나오는 a fish. 몇 마리? 한 마리. 그러니까 is가 정답. 5번 내려가서요. 자, is일까 I일까 판단할 거라서 문장 앞에 주어 찾을 건데요. 맨 시작에 in the United States는 전명구라 묶을 거죠. 얘 빼버리면 뒤에 the emphasis가 문장에 뭐예요? 주어. 뒤에 전치사 on부터 명사인 academic success까지는 전명구 빼버리면 emphasis는요. s가 있다고 해서 복수가 아니라 emphasis가 하나의 명사 형태죠. 그러니 얘는 단수로 보는 거라 정답은 뭐가 맞아요? is가 맞고요. B까지 갑니다. B는 바로 앞에 주어에 뭐가 붙어 있네요? 있지. 그럼 단수야 복수야? 단수. 그냥 정답은 누구야? define 즈가 되는 거지. 자,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할게요. 이해되죠? 잘했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129쪽 갑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1번에 is, 2번에 is, 3번에 means, B는 is. 굿. 4번에 are는 is로 고쳐야 되고요. 5번에는 밑줄 친 destroy에 s가 붙어야 됩니다. 자, 6번도 밑줄 친 risk에 s가 붙어야 되고요. 7번에 A는 동글, B는 is로 고치셔야 됩니다. 됐어? 자, 그럼 2번 A는 is고 3번은 그냥 exhibit. 아, B는 exhibit. 자, 됐으면 얘도 질문해보자. 몇 번? 3번 또 1번 또 김채연이 마지막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못 풀어. 아, 못 풀었어요. 또 질문. 6번. 그래. 눈치 보지 말고 해도 돼. 또. 7번. 승환이 몇 번? 없어? 오케이. 그러면 1, 3, 6, 7 이렇게 네 문장만 더 보자. 집중해요. 자, 1번 한번 보면 쌤, is입니까? am입니까를 찾을 건데요. 앞에 주어는요. 네모 박스예요. who, we, believe, we are까지가 주어예요. 이게 주어거든. 그럼 맞춰봐. 이때 who는 관계대명사 who일까? 의문사 who일까? 관계대명사 who려면 얘만 나와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선행사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who는 무슨 who야? 의문사 who로 보는 거야. 그럼 지금 명사 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간 거니까 단수 취급해? 복수 취급해? 단수. 그러니 뭐가 답이야? is가 답이야. 근데 나 하나만 더 할게. who 안에 동사가 몇 개로 보여? 하나는 뭐지? 그 다음은 누가 진짜 동사야? 뒤에 거. 자, 이렇게 동사 두 개 연이어 나오면 누가 찐이라 그랬어? 뒤에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we believe를 괄호로 묶어봐. 자, 묶어서 이거 배웠던 건데 이거 무슨 절로 처리하면 될까? 삽입절인 거야, 이게. we believe를 괄호로 묶어서 위로 빼. 자, 이게 무슨 절? 삽입절이에요. 맞아요? 얘들아, 삽입절의 대표적인 모양은 이거였어. 선 기억 안 나면 봐. 주어 동사 나왔는데 바로 뒤에 또 뭐가 나와?
동사가 나와. 이 모양이야. 그럼 지금도 봐. we가 주어고 believe가 동사인데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사이를 무슨 절로 빼자? 삽입절로 빼자라고 했었어. 기억나죠? 그래서 도전 마크 붙어 있는 거고요. 자, 3번도 들어갑니다. 3번에 A를 볼 건데 민이냐 민지냐니까 수일치를 따져야 돼. 근데 중요한 거 앞에 which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which 바로 앞에 컴마 찍힌 것까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럼 아까 내가 컴마 which면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하죠?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럼 계속 들어.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일 수도 있지만 앞문장 전체일 수도 있어요. 선행사가 단어냐 앞문장 전체냐는 해석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야. 취지 이해돼? 그래서 앞에서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 거야. 여기까지만 들어. 자, 처음에 sadly 나오니까 슬프게도 많은 지구의 poor, 가난한 지역에서는 women, 여성들이 not allowed, 허락되지 않는다.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여기까지 따라하시면 끄덕. 그리고 이것은 의미한다. 뒤까지 읽을게. 지식의 절반이 상황을 improve, 개선시킬 수 있는 지식의 절반이 마지막 문장 going to waste,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됐죠? 그럼 얘들아, 얘는 앞에 society를 선행사로 봐야 돼?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걸 받아야 돼? 여성들이 사회 참여 못하고 있다가 맞겠죠? 그럼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니까 답은 뭐가 돼야 맞아요? 민즈가 돼야 맞는 거야. 그리고 뒤에까지 갈게. 민즈 뒤에 half of라고 하는 건 이거 무슨 표현이야? 부분 표현. 그러니 of 뒤에 주어는 누구야? D. knowledge가 되잖아요. 그럼 단수 취급하니까 정답은 뭐예요? is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내려가서 6번 한번 볼 텐데요. 쌤 6번은요. comparing ourselves with someone. 네모 박스. 자, 얘가 주어야.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ing가 들어가 있다는 건 이거 무슨 주어로 판단해야 돼? 동명사 주어. 그렇죠. 동명사 주어는 무조건 무슨 취급해야 돼? 단수 취급. 그래서 답은 리스크에 뭐 붙여? S 붙여. 굿잡. 7번 들어갑니다. 7번도요. allows 앞에가 주어일 테니까 starting, daycare, 비즈니스. 얘가 문장이 뭐야? 주어. 그럼 이거 무슨 주어야? 동명사 주어. 그러니 단수 취급 맞는 거고요.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B 앞에는 컴마 위치 들어가. 자, 그럼 이거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에 무슨 일치? 수일치 묻는 거야. 그럼 선행사가 앞에 있는 명사냐 앞문장 전체냐? 그럼 또 뭐 해봐야 돼? 해석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 해석해보면 그것은 당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interact with, 교류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굿 좋습니다. 그럼 이때도 앞문장 전체 받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아가 아니라 뭐로 고쳐요? is로 고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라스트 판 130쪽 넘어가 봐. 자, 우리 이러면 과제 없어요. 130, 131쪽까지 마지막으로 풀 겁니다. 풀고 채점하고 쉴 거예요. 됐죠? 자,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독해 프린트기 때문에 이제 잘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안에는 내가 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다 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뭔가 과제도 안 낼 거야. 그러니 이 시간에만 집중해줘. 알겠지? 앞으로 한 40분만 집중을 합시다. 자, 오른쪽 위에 써진 거 보세요. 유형 이름이 뭡니까? 삽입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봤지, 독해? 순서 문제 보지 않았어? 그리고 오늘은 무슨 유형까지? 삽입 유형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조금 해볼 거야. 자, 삽입 유형은 모의고사에서 38번, 39번 이렇게 나오고요. 보통은 하나는 2점, 하나는 3점. 그건 총합 몇 점? 5점. 순서 문제도 비슷하거든. 그래서 순서랑 삽입만 합쳐도 몇 점? 10점.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삽입 문제 풀이법을 알려드릴 거고 내일 한 권 모의고사 풀고 나서도요. 삽입 문제에 대해서 첨삭을 같이 이어갈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좋아. 자, 그럼 내가 앞에 가져온 거 우리 재작년이죠 벌써? 24년 고1 문제였고요. 야, 요거는 오답률인데 뭐 반타작 정도 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위에 나오는 요 한 문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쌤이 제시문이라고 부를 거거든. 그럼 배웠던 거 떠올려봐. 순서 문제에서는 제시문이 첫 문장이었어.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걔 먼저 읽었잖아요. 그럼 삽입 문제도 제시문 먼저 읽어야 될까요? 밑에부터 읽을까요? 제시문 먼저 읽는 거야. 자, 그럼 쌤이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근데 얘 제시문은 첫 문장이에요. 얘는 중간에 있었던 문장이야. 중간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밑에 부분에 어딘가 글이 비어 있을 테니 그게 어딘지 찾아봐. 이게 출제 의도잖아.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요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먼저 할 건데 제시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형광펜 단서가 눈에 띕니다. 형광펜이에요. in contrast라는 단어로 형광펜을 치고 싶어. 자, 저기다 형광펜 치는 이유가 중요해,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순서 문제를 돌이켜보면 순서 문제에서 형광펜 단서는 중에 있다 그랬어. 그게 뭐였어? 세 글자 말하지 않았어? 연대지 아니었어요? 자, 연이 뭐예요? 연결사. 대는 뭐였어? 대명사. 지는 뭐였어? 지시사. 그럼 지금 얘는 연결사 중에 하나거든. 그럼 연결사가 있다는 건 제시문에 어디 나올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앞에 이어질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 문제로 웜업을 해볼 건데 쌤, in contrast라는 뜻이 뭡니까? 쟤는 그럼? 이와 반대로 대조되어 이 뜻이야. 그 말은 제시문과 앞에 이어질 내용이 서로 뭐 할 거라는 얘기야? 반대될 거라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럼 쌤이 읽어보겠습니다. 쌤, 이렇게 따옴표로 나오면서 H라는 단어가 호모로고스인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근데 쫄지 마. 따옴표가 써져 있다는 거는 봄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고유명사로 잡자. 나도 모르는 단어라 나 그냥 H라고만 볼게. 이렇게. 그치? 그럼 읽어보면 H라는 특징은 그와 반대로 그럴지도 아닐지도 몰라요. 가질지도 안 가질지도 몰라요. 공통된 기능을 말입니다. 됐죠? But 하지만 그 H라는 특징은 descended from 물려받아진 거예요. 누구로부터?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자, and 그래서 hence 그 결과. 자, 내가 되게 천천히 하지 모르는 단어 쓰는 게 좋아. 그 결과 have 가질 겁니다. 일부 공통된 구조를 가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indicate 나타낼 겁니다. 그것들의 존재가 똑같은 기관이나 장기라는 것을 나타낼 겁니다. 자, 지금 내가 되게 천천히 읽어서 맥락 이해가 안 될까봐 이제 빠르게 다시 짚을게. 자, 이와 반대로 H라는 특징은요, 같은 기능을 가질지도 안 가질지도 모릅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그 H라는 특징은요, 같은 조상으로부터 뭐 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공통된 구조를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그럼 이거 이해되나 봐요. 쌤, 제시문 내용은 H라는 특징에 대한 거예요. 그쵸? 자, 이 H라는 특징에 대한 건데 이 H 특징은 어떤 성격이 좀 있냐면요. 얘네들은 기능은 같은 게 없대요. 공통된 게 없대요. 근데 반대로 뭐는 같다 그랬지? 그래서 뭐도 같다 그랬지? 구조? 그럼 이건 이렇게 써볼까? 기능은 안 같은데 조상이 같아서 구조도 같아. 이거 두 가지는 똑같아. 이렇게 보면 어때? 이해돼? 그럼 얘들아, 지금 앞에 나올 내용은 제시문과 무슨 내용이어야 돼? 반대 내용이어야 되지.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앞에 나오는 건 기능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기능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 그리고 조상과 구조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이거 이해돼요? 삽입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앞에 무슨 말 나오는지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걸로 감을 좀 살렸으니까 지금 쌤이 여기다 적는 건 왼쪽 아래에다가 적는 거예요. 자, 어느 쪽에다가요? 왼쪽 아래에다가 적는 거예요. 자, 제목을 뭐라고 달 거냐면 삽입 유형 풀이법. 아이고, 누구야?
물 먹고 와도 돼. 알겠지? 누가 딸꾹질하는 것 같은데? 됐죠? 자, 삽입 유형 풀이법입니다. 일단 1번 뭐부터 하면 되냐면요. 제시문 정리부터 할 거예요. 제시문 정독이라고 쓸게. 단, 제시문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는 단서 체크를 좀 해줘야 돼. 자, 선생님 그럼 이런 단서는 우리 대표적인 세 가지 뭐뭐뭐 있다고요? 연대지 있다고요. 이해되지? 자, 근데 단서가 있으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어디에 이어질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요? 앞 내용을 추론하고 가야 돼요. 내일 이것도 시켜볼게. 자,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한 거야. 그러면 분명 앞에는 기능은 같은데 조상 구조는 달라와 같은 말이 나올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단서가 없는 경우도 있어. 고3 수능 문제 올라가면요. 이런 단서가 하나도 없는 문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을 이렇게 풀고 나면 2번 이것까지는 해줘야 돼. 분명히 얘들아 지금 중간에 있던 문장 하나를 뺀 거지. 그럼 중간에 빈자리가 있겠어 없겠어? 있을 거야. 그래서 쌤이 뭐라고 말할 거냐면 논리의 공백을 찾아야 돼요. 어딘가 비어 있거든요. 논리 공백을 찾아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다만 논리 공백을 찾을 때의 방법이 있어요. 각 문장에서 각 문장에서 나오는 형광펜 단서에 주의하셔야 돼요. 각 문장에서 형광펜 단서가 나오면 그것에 주의를 해서 앞뒤 문장이 서로 잘 연결되는지 검토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말이야. 자, 1번 문장에 이런 얘기를 해. 봄쌤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장점이 많아요. 이렇게 썼어. 그리고 2번 문장에 for example이 나온 거야. 그거 형광펜 칠 거야, 안 칠 거야? 치는 단서잖아. 그러면 for example 뒤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평가가 안 좋아요. 자, 이런 말 나오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럼 거기가 논리 빈틈이라는 거야. 이 말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삽입 문제 밑으로 내려가서 쌤이랑 얘는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자, 조금 줄여서 자, 이 정도로 사이즈를 한번 잡고 풀어볼게요. 자, 쌤 지금 우리는 앞에 무슨 내용 나올지를 머릿속에 기억해둔 상태로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보세요. 자, 생물학자는 distinguish, 구분해요. 뭘 구분하지? 봤더니만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을 구분한대요. 자, 유사성의 종류가 몇 가지래요? 두 가지? 그럼 아마 앞에 이거 말고 다른 하나가 있나 봐. 그리고 얘가 두 번째인가 봐. 그럼 첫 번째 얘기 끝나고 두 번째 얘기 언제 시작하나 찾아야 될 것 같아. 맞나?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럼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의 형광펜이야. 그치, 잘한다. 왜냐? 분명 1번 이거고 2번 이거예요 라고 말할 거거든. 그럼 쌤 1번 어딨지? 하고 봤더니 뒤에 형광펜이야.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개념이 나오네. 분명히 제시문에서는 H로 시작했는데 얘는 뭐로 시작하네? A로 시작하네. 자, 그럼 이거 이해되나 봐요. 오른쪽에다가 적습니다. 자, 유사성 종류 1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바로 A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만 똑같이 적을게. 이해되나? 그럼 아마 A라는 유사성은 뭐는 같지만 기능은 같지만 그래 뭐는 다를 거야. 구조는 달라. 아마 이 얘기할 거야. 그럼 그 말 맞나 봐봐. 야, 이 A라고 하는 특징은 대절 이하라는 거야. 그 말 나오나 봐? 얘네들은 말이야. 물결 have a common function. 기능은 뭐해? 같아. 나오네. 너무 쉽지? 기능은 같다? 그런데 다른 진화 나무의 뿌리에서 온 거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면 그래서 not the same organ, 같은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어. 즉 구조는 뭐해? 달라. 돼요?
2번 뒤에 봐봐. 형광펜이야. The wings of a bird and the wings of a bee. 형광펜이야. 자, 그럼 내가 형광펜 외쳤나 맞춰야 돼. 그래야 내일 할 수 있잖아. 이거 외친 것 같아? 좀 더 가볼까? 은서야, bird는 뭐야? 새죠. 그럼 새는 일반적 소재예요? 구체적 소재예요? 구체적 소재야. 쌤, 구체적 소재가 들어갔다는 건 이거 뭐죠? 예시야. 와. 쌤, 그럼 잠깐만. 예시라고 한다면 위에 나오는 말과 같은 말 해야 돼? 다른 말 해야 돼? 같은 말 해야 돼. 이 같은 말이 맞으면 2번은 논리 공백이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뒤를 봤더니 얘네들은 둘 다 날기 위해서 쓴답니다. 그러면 새가 됐든 벌이 됐든 날기 위해서 쓴다는 건 기능은 뭐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 봐. 찾아줘. 하지만 걔네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진화한 거야. 독립적으로 진화한 거야 라는 건 뿌리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그럼 이거 어때? 이거 조상은 다 달라. 괜찮지? 그럼 매칭되나 봐. 기능은 같은 건데, 그치? 그치? 같은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어. 서로 별개로 진화했거든. 그럼 1, 2번 같은 말, 안 같은 말? 같은 말. 아, 그렇다면 2번은 아니구나. 이렇게 소거하는 거야. 또 가볼게. 쌤, 3번 봐봐요. 3번도 형광펜이야. The wing of a bat and the front leg of a horse. 그럼 얘도 형광펜 친 이유 맞춰봐가. 내가 외친 거 같아? 예시니까. 맞아. 쌤, 얘도 뭐니까? 예시니까. 그럼 쌤, 이것도 예시라면 얘도 위의 내용과 무슨 말 해줘야 맞아요? 같은 말 해줘야 맞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작업이 논리 공백을 찾기 위해 형광펜 단서 보면서 연결되는지 보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이거 같은 말 해야 돼. 근데 뒤에 봐봐요. 무슨 말 하나? very different function이라. 뭐라? 기능이 뭐하단다? 다르단다. 잠깐만. 그럼 뒤까지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볼까? 하지만 걔네들은 물결 모두 조상들의 앞다리가 변형된 거래. 그럼 모두 다 어디서 출발했다는 거야? forelimb 앞다리에서 출발했다는 거야. 그럼 뭐는 똑같다는 거야, 이거? 조상과 구조는 동일하다 이 말 아니야? 쌤, 잠깐만. 이거 위에 거랑 예시로 연결될 수 있어, 없어? 없네? 그지? 그러면 빈틈이 보이는 거 보니까 정답이 몇 번이겠네? 3번이겠네? 그럼 3번 넣어볼까? 그와 반대로 H라는 특징에 대해서 무엇을 붙여주는 거가 되겠네? 예시를 붙여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 어때? 괜찮죠? 얘들아, 삽입 문제는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돼. 자, 수능을 내는 교육과정이 평가원이야. 평가원에서 삽입 문제는 이거 테스트 해보려고 내요. 이런 말을 하거든. 근데 뭘 테스트 해보려고 하냐면 내용적인 이해가 아니라 글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친구인지를 평가한다 이 말을 해. 내용적인 연결이 아니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여기 넣어도 괜찮고 저기 넣어도 괜찮고 싶은 문제들이 고득점 문제로 나와. 반대로 어떤 문제는 아예 이 문장을 넣지 않아도요 답이 없어. 다 연결이 잘 돼. 그럼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비집고 삽입 문제를 넣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1번 문제 클리어 했어요. 2번 문제 가세요. 2번 문제. 야,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쌤, 왜냐면 2번 문제는 오답률이 몇 프로가 됐어? 67.2%야. 자, 그럼 얘도 천천히 한번 가보자. 쌤, 요 문제 풀 때 1번 뭐 먼저 정독을 해요? 뭐 먼저? 재심은 먼저. 대신에 연대지 체크해요, 말아요? 하세요, 신경 써서. 그러면서 앞 내용 생각해보고 논리 공백 찾아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쌤이랑 풀어볼게요. 제한 시간은 4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 해보자. 해보자. 집중해서. 준비됐죠? 시작.
놀랬어? 여기까지고. 자, 정답은 1번 아닙니다. 그래서 삽입 문제는 1번에 들어가는 적이 정말 없어. 실제 기출에는 전혀 없어. 그래서 1번은 일단 믿고 소거해도 되고요. 2번부터 예리하게 봐야 되는데 2번 아닙니다. 자, 쪼여오기 시작하죠. 3번 아닙니다. 자, 이제 쪼여오기 시작하죠. 4번일까요? 5번일까요? 채원이 5번 찍었어요? 4번 찍은 친구 혹시 없어요? 4번. 그래요. 답은 5번이에요. 답은 5번이야. 왜냐면 얘들아, 삽입 문제는 이렇게 하나씩 빗나간다? 내가 5번이 답이면 난 4번에서 헷갈려. 이렇게 하나씩 빗나가는데, 자, 공부를 한번 해보자. 쌤, 요거는 제시문이 해석이 찌끔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쌤이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하면 요 덩어리를 그냥 분사구문으로 해석을 해보자. 그럼 reading, 남겨두면서 이렇게 번역을 할 거야. 그럼 그대로 번역을 들어가 보면, 수연아 힘내라 오늘. 알겠지? 자, 그대로 번역 들어가 보면 그 전략의 기여를 혹은 공헌을 한쪽에만 내버려 두게 되면서 이 말이야. 그럼 얘들아, 전략이 기여를 한 게 있다는 거면 그 전략이 먹혔다는 거야, 안 먹혔다는 거야? 기여했다, 공헌했다, 먹혔다, 안 먹혔다. 먹혔다라는 의미거든. 근데 그 먹힌 게 양쪽이야, 한쪽이야. 그 약간 느낌이 그 전략이 좋기도 했지만 뭔가 안 좋은 것도 있어. 이런 느낌 같지 않아요? 그쵸? 그렇게 남겨둔 채로 danger, 위험성이 있었던 거야. 더 획일적인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위험성이 있었대. 그럼 아가들 획일적인 작물이면 여러 개 재배하는 걸 쌀 하나 심는 거야. 유니폼이니까 하나, 획일적인 거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단일 작물 재배 이렇게 좀 어렵게도 부르거든요. 그럼 다시 갑니다. 획일적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의 위험성은 대절 이하예요. 뭐냐면요. 걔네들이 좀 더 위험하답니다. When it comes to disaster. 뭐가 생겼을 때? 재앙, 재난이 생겼을 때. 됐어요? 그럼 쌤아 여기서 이제 제가 태블릿으로 해볼게요. 형광펜 단서는 어떤 거였냐면 체크 that 이었어. 아까 근데 왜 그럴까? 여기서 that stretch 내가 아까 해석을 그 전략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때 that은 이름이 뭐냐면요. 지시, 형용사, that이거든요. 야, 옆에 저 언니 지나가는데 저 언니 됐다 이쁘다. Did you know that girl? 너 저 여자 알아? 그러면 내가 그때 that이라는 말을 쓸 거면 그 언니가 내 눈앞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도 그 전략을 봐봐. 그럼 그 전략이 앞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아이, 나이스. 그럼 다시. 자, 제시문 내용 정리할 거고. 내일 또 연습할게. 앞 내용 정리할게. 네,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이 앞에는 that strategy라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니까 뭐가 나와줘야 돼? 전략 나와줘야 돼. 맞지? 그리고 한 번 더. 근데 그 전략의 제시문은 위험성을 얘기를 하네요. 네, 위험성은요. 유니폼 크랍이었어요. 여러 개예요. 하나 재배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얘들아 수능에 자주 나와. 단일 작물이라고 불러. 딱 하나만 재배. 쌀만 재배, 밀만 재배 이런 거야. 잘한다. 근데 요게 말입니다. 재난이 생겨버리면 리스크, 위험성이 뭐해져 버려요? 높아져 버려요. 이 얘기인 거지. 그럼 아가들 봐봐. 지금 제시문 뒤에는 좋은 말하고 있어? 나쁜 말하고 있어? 나쁜 말이지. 이거 마이너스야. 그런데 아가들 위에서는 그 전략이 기여한 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앞에서 전략은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그래, 이 감을 살리면 돼 얘들아. 그러면 분명히 좋은 말 하다가 갑자기 나쁜 말 하는 구간으로 우리는 정답을 꽂아주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4번 아니면 5번을 고민한 것 같아서 쌤이 그 전까지는 빠르게 한번 읽어만 가볼게. 이해돼? 가볼까 그러면? 자, the decline in the diversity of our food이야. 해석해봐. 우리의 뭐해? 대답? 뭐가? 에이? 그건 adversity. 얘는 diversity. 그럼 뜻 뭐야? 다양성이죠. 그럼 다시 해석할게요. 우리 음식의 다양성이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먹는 다양함이 다 감소하고 있어. 그거는 완전히 human made process.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야. 즉 먹는 음식이 다 간단해지고 있는데 그건 너희들이 자초한 거야. 돼요?
뒤에 더 갈게요. The biggest loss of crop diversity. diversity 뜻 뭐라고? 다양성이야. 자, 작물 다양성이 크게 사라졌는데 그건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2차 세계대전에 따라 일어난 거야. 그럼 전쟁이 일어나서 식물의 다양성이 뭐해진 거야? 줄어든 거야. 더 들어가 볼게요. In an attempt, 어떤 시도를 했냐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배고픔으로부터 뭐 하고자 했어? 구하고자 한 거야. 그럼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한 거니까. 그런 시도에서 작물 과학자들이 어떤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보기 시작하자. 자, 쌤, 저는요, 여기다 형광펜을 치고 싶어. Found way. 자, 내가 왜 형광펜 치나 맞춰볼래? 방법을 찾았어. 이거 언제 쓰는 말이야? 뭔가 문제되는 게 있을 때 방법을 찾을까? 없을 때 방법을 찾을까? 있을 때.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 라고 하는 뉘앙스는 문제 상황에 대한 무엇을 찾았어 라는 말이야. 해결책을 찾았어 이런 말일 것 같아. 납득됩니까 이거? 그죠? 자, 해결책을 찾아봤어요. 해결책이 뭐였냐면 곡물을 재배하자 이 말이야. such as 예를 들면 쌀, 밀 같은 거를 거대한 규모로. 자, 그럼 물결만 쳐볼게. 거대한 규모로 작물을 재배하자라는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 형광펜 단서 갑니다. and 그리고 그럼 아까 내 그리고는 갑자기 딴소리 할 수 있냐? 똑같은 말 해야 되냐? 똑같은 말 해야지. 그럼 얘는 순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야. 그럼 앞에 해결책에 비슷한 말 해야 돼? 그리고 수천 개의 전통적인 품종들이 있었는데 그 품종들이 대체된 거야. 적은 수의 새로운 엄청나게 생산적인 것들로 대체했대. 그러면 기존의 거 안 쓰고요.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를 썼다 이 말이잖아. 그럼 왜 생산성이 높은 걸 썼겠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쵸? 그럼 쌤 저는요. 얘를 해결책 1이라고 보고 싶고요. Super productive ones. 이걸 and로 이어지는 해결책 몇 번으로 볼까요? 2번 보면 예쁘지 않아요? 글이? 그랬더니 뒤에서 형광펜 단서 뭐가 땅 하고 나오네. 더 straight지. 그 전략은 근데 여기서 그 전략은 해결책 몇 번이랑 1번이랑 해결책 몇 번이랑 2번이랑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1, 2번의 전략은요. 그 다음 잘 봐봐. worked 작동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well 어떻게요? 잘. 그럼 쌤아 놀라울 정도로 잘 했다는 건 좋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가들 여기까지 괜찮았나 봐. 그지? 근데 뒤에 봐봐. to begin with는 한 단어로 처음에는 이란 뜻이야. 최소한 언제는? 처음에는 좋았다 이 말이야. 됐죠? 자, 그럼 뒤에 더 가봐요. 형광펜 추가.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그럼 쌤아 여기서 그것 때문에 라는 건 앞에 걸 원인으로 뒤에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결과. 그럼 앞에도 좋은 얘기였으면 결과도 뭐한 얘기여야 돼? 좋은 얘기여야지 4번에는 빈틈이 없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뒤에 보니까 말이야. 곡물의 생산성이 트리플, 3배가 됐대요. 그리고 70년부터 20년 사이에 인구가 2배 이상으로 증가했대요. 자,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었는데 인구가 늘었고 생산량이 3배가 됐대요. 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그럼 원인이 좋으니까 결과도 좋으니까 4번에는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럼 맞춰봐. 5번 뒤에는 좋은 말 나와야 돼? 나쁜 말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오늘 마지막 요것만 잡을게. 자, specifically 형광펜 쳐봐요. 됐어? 자, 일단 요거는 오늘 내가 여기다 조금만 더 써줄게. 자, specifically. 자, 요 단어는요. 얘는 뭐랑 논조가 똑같냐면 얘들아. even이란 단어랑 논조가 되게 똑같아. 해석은 다르다. 앞에 거는 특히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even은 심지어 해석은 달라. 근데 연결의 논리가 같아. 어떻게 같냐면 특히라고 하는 내용, even이라고 하는 내용은 앞 내용을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나 경우를 말할 때 써요. 아니 쌤 그렇다면 윗내용이랑 같아야 되니까 만약 너희들이 5번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했다면 위에 좋은 말이니까 얘도 무슨 말 해야 돼? 좋은 말 해야 돼. 5번이 답이라고 여겼다면 얘는 나쁜 말이니까 얘도 무슨 말 해야 돼? 나쁜 말.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럼 쌤아 뒤에 볼까? 글로벌 푸드 시스템이 있어요. 얘네들은 딱 좁은 식물에만 의존해요. 그럼 다양한 거 재배해요? 단순한 거 재배해요? 단순한 거 재배해요. 얘네들은 말입니다.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결, 질병으로부터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머 명시적인 마이너스네. 그럼 정답 몇 번이야? 5번인 거야. 라스트 팡 3번 넘어가. 왜요? 왜 놀라는 거죠? 끝난 줄 알았나요? 3번이요? 아니죠. 자,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자,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시문을 같이 한번 해석해보자, 얘들아. 자, other individual 번역 어떻게 할까? 다른 개인들은, 자, prefer, 뭐 한다? integrating work and family all day long. all day long 번역 어떻게 할 거야? 하루 종일. 무엇과? 무엇을? 가족에서의 역할. 그럼 예를 들면, 뭐, 선생님. 근데 집에 가면 뭐 엄마, 뭐 혹은 딸,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런 것들을 integrate 뭐 할 거야? 통합하는 걸 좋아한대. 자, 그럼 여기서 형광펜 단서는 어떤 거일까? 어떤 거? 통합? 통합? individuals 또? all day. 자, 여기 인형 뽑기 할게. 옆으로 밀어봐. 옆으로 밀어봐. 옆으로. 맨 옆으로 밀어봐. 더. 아까 individuals 누가 말했어? 누가 말했어? individual 누가 말했어? 혹시 귀신이요? 아, 잘했어요. 그럼 박현아가 하나만 더 옆으로 가요. 뭐예요? 오덜이야? 아덜이라고 읽죠? 네, 여기 형광펜이야. 승아 지금 아덜 얘기했었지? 그러면 승아야, 아덜이 나오려면 앞에 뭐가 반드시 있어줘야 돼? 원. 그치? 다시, 아덜은 뭐야?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럼 다른 사람들 하려면 얘네 먼저 말한 다음에 얘 말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얘기가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other 위에다 써봐. other은 경우 2번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야. other은 경우 몇 번이다? 2번이야. 그럼 다시 화살표. other은 경우 2번이니까 화살표 앞에는 경우 1번이 제시되어야 함. 화살표 앞에는 경우 1번이 제시되어야 함. 다시 other은 경우 2번이야. 그러니 옆으로 화살표 앞에는 경우 1번이 제시되어야 함. 됐죠? 그럼 요놈들은 일과 가족의 역할을 합치는 걸 좋아하면 그렇지 않은 다른 애들이 앞에 먼저 나올 거야. 그럼 걔네들 합치는 거 좋아할까? 분리하는 거 좋아할까? 분리. 자, 힌트를 마음껏 드렸어요. 답 고르면 샤프 내려놓으세요. 울 때를 쳐버려. 빨리 해요. 빨리. 안 풀어, 채연아? 풀어. 답 고르고 샤프 내려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채점해봐, 5번. 아하. 자, 그럼 요것만 잘 봐. 그래서 요게 걸렸을 것 같은데, 4, 5번. 그치? 그럼 요것만 봐. 자, 4번 보면 읽어볼게. 유연한 스케줄이야. 그럼 내 맘대로 스케줄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유연한 스케줄은 work well for 훨씬 더 잘 맞아요 이 말이야. 이 사람들한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걔네들은 밑줄 greater distinction between time at work and time in other roles. 밑줄이야. 밑줄이야. 무슨 말이야? 직장에서 하는 거랑 다른 역할 하는 것 사이에 분리를 어떻게 하고 싶은 애야? 크게 하고 싶은 애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통합이야, 분리야? 분리야, 얘들아. 여기까지는 분리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나만 더. 5번에 인테일 형광펜 쳐봐. 인테일. 쌤 불러주는 거 저거. 아가들 테일은 원래 뭐야, 이거? 뒤에 달려있는 거. 꼬리지. 그래서 인테일은 뭐뭐를 수반하다 라는 뜻이야. 자, 그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야. 자, 이런 현상은 이걸 수반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얘가 생기면 이것도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래서 인테일은 인과관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앞 내용이 원인이면 5번 문장이 뭐여야 돼? 결과여야 했던 거야. 근데 5번 뒤로 읽어보니까 이들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건데 어디서 보내? 사무실에서. 누구한테? 애들한테. 애들아, 이거 보면 사무실에서 사무 안 보고 뭐 하는 거야? 애들한테 연락하는 거야. 일과 가정의 일이 분리된 거야? 통합된 거야? 통합. 근데 그걸 지금 뭐로 연결하고 있어? 인테일. 논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답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푸는 문제야. 됐죠? 좋아요.